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제구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진보당 노정현 후보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정치인의 악수는 기본이죠? 네. 정치인스러우시네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게스트분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단 1초 만에 대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초입니다. 1초. 이름! 노정현, 나이! 46세, 사는 곳은? 연산 구동, 키는? 183, 몸무게는? 95, 취미생활은? 달리기, 좋아하는 책은? 채공녀 강주룡. 궁금한 게 막 생기는데요. 일단 몸무게 얘기를 하실 때 상당히 긴장하시고 당황하셨는데 90 그래서 걸렸네, 2초. 6이에요? 5예요? 96입니다. 96. 네, 96. 네, 아침에는 95, 밤에는 96. 취미생활이 달리기신데요. 달리기로 살을 많이 빼셨다고. 13kg 정도 뺐습니다. 13kg. 네, 양산 마라톤에서 제가 하프 코스 완주 성공했습니다. 예! 대단하신데요? 좋아하는 책으로 채국녀 강주룡을 꼽으셨는데요. 네. 이거 무슨 책인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조선 최초의 그 고공농성을 했던 여성 노동자 강주룡의 이야기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정현 후보 연제구 구의원 출신이십니다. 최초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최초 타이틀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시간이 하겠습니다. 꽤 걸릴 텐데 이거 다 하려고. 빠르게 이야기를. 부산 최초 진보정당 재선 의원, 부산 최초 연제구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산 기초의원 모임 결성 공동대표 역임. 네, 시간 관계상 쉬시고. 여기까지 네. 하시고요. 네. 최초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 만큼 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눈총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한데요. 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신 이유가 있나요? 그 제가 의원 당선되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나는 어디에 쓰여야 할까? 나의 쓰임새는 뭘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뭐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좀 가성비가 높은 일을 좋아하세요. 적게 시간을 쓰고 효과는 좋은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다음 선거도 생각해야 되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사람이 많은 곳을 자주 찾으시는데 저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삶의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일을 해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보건소 방문 간호사분들의 무기계약 전환을 실현했던 일인데, 안타깝게도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고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급여가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조차도 이분들은 무기계약 전환하라고 지침을 정부에서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나오자마자 이 지자체장들이 다 해고하고 새로 뽑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제구에서는 달라야 된다. 연제구에서 사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한 분 한 분 설득을 다 해서 방문 간호사들이 구청장의 의지로 전환된 최초 사례를 연제구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대단하시네요. 또 하셨던 일들 중에 부산 최초로 연제구에 친환경 급식 조례를 만드셨어요. 2010년도 당시에 무상급식이 계속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급식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부산 최초의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연제구에 학교 급식사를 초, 중, 고 모두 친환경 무농약살 급식으로 바꿔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먹었었는데 네. 그때 연제구에 살았으면 친환경 쌀을 더해서 친환경 급식, 쌀, 무농약살 그걸 급식까지. 먹었어야 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또 반대하는 의원들, 견제하는 의원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것은 우리 주민들밖에 없다.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상세하게 알렸더니 이 조례 통과 안 되면 쳐들어가겠다. 제가 그 얘기를 빌려와서 의원들한테 쫙 얘기를 했죠. 백이 있으셨네요. 네, 쳐들어온다. 백이. 시민들 쳐들어온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추진력만큼이나 이 몸집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96kg. 있는 거죠? 아, 예. 타고나셨던 건가요? 좀 뚫고 나가는 힘 같은 건 타고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4.6kg. 4.6kg. 당시에는 슈퍼 우량아라고 했는데요. 몸집이 크고 힘도 좋았는데 사실
뭐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커지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살면서 딱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습니다. 이 환경은, 어려운 환경은 뚫고 나가는 거다. 극복하는 거다. 그러면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뭐 가정주부셨고요. 아버지는 이제 주로 운전을 많이 하셨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시고, 버스 운전도 하시고, 그리고 레미콘, 예, 운전도 하셨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포니원, 이런 거 탔습니다. 포니원? 포니원 몰라요? 포니원이 몰라요? 뭐예요? 네. 옛날 사람. 저기 아시는 분이 있네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조랑말 작은 차 있습니다. 좀 넉넉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을 것 같은데 사실 진보 정치는 좀 돈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제 나이 때도 이런 경험을 잘 하기 힘든데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습니다. 예, 계속 이제 빚쟁이에 쫓겨서 이사 다니고 어떤 때는 어느 집의 옥상에 천막으로 지은 집에서도 몇 년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단단한 벽돌로 만든 집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가전제품에는 늘 이렇게 압류딱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압류딱지가 붙어 있지 않은 TV로 좀 보고 싶다, TV 보고 싶다, 이런 가전제품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할 때도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빨리 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19살 되던 해에 한 대학생이 정당한 시위를 하다가 경찰 폭력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일을 접하면서 평범한 소시민의 꿈, 돈을 잘 버는 인생, 이건 접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제 한 몸을 바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한 몇 년 정도 되신 걸까요? 96년이니까요. 지금 28년째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을 저격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2년을 평가한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다 우리 국민들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정말 매정하고 악랄한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의 임기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연장이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159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목숨을 잃었는데 제 나라 국민이 그렇게 죽어간 참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외교가 특히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어요. 그걸로 치면 우리나라엔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겨울에도 보일러 전원을 누를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서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은 가스비 폭탄 던졌습니다. 5년간 60조 원의 부자 감세, 이거 메꾸느라 우리 서민들의 몫을 다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정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퇴진시켜서 마음 편히 보일러 전원 스위치 한번 눌러봅시다. 윤석열 퇴진이 최고의 월동 대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면... 예,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가로 청소함 아시죠? 여기에서 인기척이 나서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한 노동자가 그 작은 캐비넷에 웅크리고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빨리 가라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손짓을 하셨어요. 제가 숨이 멈추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노동자를 이렇게 취급합니다. 환경미화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가 없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에게 작은 휴게 공간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는 사회, 전 이런 사회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 당선되실 것 같으신가요? 제 눈을 보십시오. 확실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당선 확실히 보이시나요? 네, 지금 4월, 눈이 한 3배 커지셨어요. 4월 10일
제가 이렇게 눈이 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당선됩니다. 왜 반드시 당선된다고 확신하시나요?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정치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까? 21대 국회 야당 의석이 모자라지 않았잖아요. 180석. 180석이면 우리 국민들은 하신 만큼 하신 겁니다. 평가는 역사에 맡겨놓고 정말 국민이 시키는 일을 드팀없이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이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가, 검찰 독재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찾고 계신 것이 지금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노정현은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진보정치의 불모지 부산에서 제 청춘을 바쳐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의 재선구의원이라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의원이 아닌 시절에도 연재 주민대회라고 하는 독창적인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서 결국 연제구에 남는 세금 100억에 가까운 세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돌파력, 이런 전투력이 있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 노정현입니다. 노정현. 편파적이야. 제가 갑자기 이제 팬이 될 것 같은데요. 뜨거워졌습니다. 네. 뜨거워졌습니다. 나가서 성공도 해야 될 것 같은. 네, 오늘 노정현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노정현 후보 4월 10일에 꼭 좋은 소식 당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노정현 당선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현 당선! 와! 제가 아이가 4명인데요. 첫째가 벌써 중1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어른들의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질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꼭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상에 더 가까워지기 전에 모두가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